지금 이 시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교통 이슈를 콕콕 짚어드립니다. 한 주간의 교통 이슈. 이번 주 교통 관련한 따끈따끈한 이슈들은 뭐가 있을까요? 김경배 교통위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신고하겠습니다. 저 새로운 신입 MC 장수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김경배입니다. 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히려 드려야 될 말씀 같고요. 비가 내렸던 그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그 화물차가 네. 앞에서 서행하던 차량을 그 8대를 또 잇따라 뒤집어받아서 9명이 다쳤고요. 네네. 또 경찰은 졸음운전을 의심하는데 그 노면에 스며들었던 수막이 네. 추위에 스로시로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과 영하권 날씨에 비가 슬러시로 변하는 이 위험 현상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요. 첫 소식은 비가 내렸던 서해안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앞에서 서행하던 차량 8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인데요. 근데 이게 뭐 졸음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일기 상태로 봤을 때 노면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요즘 날씨에서 가장 큰 도로교통 사고 위협 요인은요. 내릴 때는 분명 비였는데 네. 노면에 닿는 순간에 살짝 얼어버리는 현상입니다. 아하. 이런 현상은 차가 많이 다니지 않거나 또 고가도로, 또 산악도로, 해안과 그 강변도로를 비롯한 터널 입출구와 또 바다를 가로지르는 대교에서 출현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아울러서 서해안선 도로공사 때문에 서행하던 서산 나들목의 그 대형 화물차도요. 이 두 가지로 예측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 그래요. 서행 차량 행렬을 감지하지 못한 사고면은 순간 졸음일 수도 있고, 네. 예, 전방 주시 태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막 창문 닫고 운행하면서 산소 부족 때문에 이렇게 졸음이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히터 가동은 산소는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탄소가 가득 차기 때문에요. 예. 가수면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하. 결과적으로 겨울철은 히터 가동에 의한 산소 결핍과 또 아까 말씀드린 슬러시 현상이 겹치는 상황이라 네.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또 승용차를 들이받아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했고요. 3명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네. 그리고 21일 아침 출근길 일산대교에서 발생된 14중 추돌 사고 원인도요. 도로 위에 습기가 살짝 얼어붙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강 위의 대교지만요. 통행량이 많은 편인데도 이 블랙 아이스 현상 때문에 13명이 결국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강 위의 대교. 블랙 아이스가 그런데 잘 생긴다면서요. 네. 특히 아침이나 밤에 더 주의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 타이어가 일단 슬립된 후에는요. 네. 아무리 좋은 차 또 운전을 잘해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기온이 뚝 떨어진 요즘 이른 새벽과 늦은 밤 운전은 더 조심 운전을 해야 됩니다. 예. 그 아스팔트 위의 습기가 얇은 얼음 피막으로 변하기 때문인데요. 화요일 06시경 일산 제2자유로에서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되면서요.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것도 이 때문이고요. 네. 또 12시간 전 순천 완주 고속도로 완주 방향에서도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 20여 대가 추돌하면서 14명이 다쳤습니다. 네. 그리고 제설용으로 뿌려졌던 염화칼슘도요. 눈과 결합하면 물로 변해서 또 이 도로에 남게 된다면요. 네. 배수나 증발이 안 될 경우 이 블랙 아이스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야, 벌써 블랙 아이스 사고가 이렇게 많았어요. 그 네. 22일 아침에 가평 휴게소와 설악 나들목 부근 25톤 덤프트럭하고 마티즈 등 10여 대 추돌 사고도 있었다면서요. 네, 요즘 참 많이 급해졌습니다. 윈터 네. 타이어 교체도 중요하고요. 네네. 또 스노 체인과 접이식 삽 등 월동 장비 비치는 필수 사항이 됐습니다. 국토부도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제설 대책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네. 최근 국지적 기습 폭설을 만드는 이상 기후와 또 기상 이변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도로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과 또 원활한 교통소통 대응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정말 저는 첫눈을 보면서 네. 어제군요. 어제 첫눈을 보면서 이제 진짜 겨울이야 했는데 올 1월이었나요? 그렇죠. 시간당 한 10cm가 막 내리면서 네. 강원 영동권에 막 집중 기습 폭설이 있었잖아요. 네네. 또다시 이렇게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네요. 그렇죠? 네, 심각한 폭설 단계는 도로만이 아닌 철도와 항공 분야 등을 포함한 네. 종합적인 상황 관리와 실시간 즉각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고갯길과 응달 구간 같은 취약 구간에는 장비 인력 등을 사전 배치하고 또 상시 CCTV로 점검하고 중점 관리하는 이런 필수 사항도 있겠고요. 네. 그래서 제설제 38만 1,800여 톤에 장비 5,922대 네. 그리고 인력 6,124명을 확보했다고 국토부가 밝혔습니다. 아, 취약 그렇군요. 구간에 대한 결빙 예방과 신속한 제설을 위해서 염수 분사 시설도 793개소로 확충했다고 했습니다. 와, 아주 준비가 철저합니다. 그래도 막 폭설이 내리면 갇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대피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변 제설함은 6,914개를 배치했고요. 네. 또 734개소의 제설 창구와 네. 또 이 대기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아. 이 대기소가 과연 쉴만한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원적인 면에서는요. 도공과 민자 소속이 914명으로 가장 많이 확충했고요. 네. 또 지방청과 지자체에서 위임받은 80명을 합하게 되면 실제 올 겨울 도로는요. 994명이 16,202km에 달하는 전국 도로망 안전을 지원하는 셈이 되고요. 네. 제설제는 염화칼슘이 68,209톤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소금이 31만 105톤에 친환경 소재로 알려진 그런 나무들을 살리고 이런 것은 불과 3,530톤으로 이를 모두 합하게 되면 올겨울 38만 1,844톤이 4톤이 도로에 뿌려지는 경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도 김경배 교통위원님 소식 잘 들었고요. 네. 예, 눈길에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